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중공업 봅니다. 삼성중공업이 일단 오늘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짧게 조금 보는 거지만 여기 바닥을 한 두 번 정도 만들었죠. 뭐 쌍바닥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단기 쌍바닥이 나왔고 이런 구간에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20일 이평선이 60일 이평선과 이렇게 딱 물려 있다는 점이 약간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주식은 뭉쳐 다닙니다. 그리고 뭉쳐 다니는 구간에서 대장주는 존재합니다. 대장주는 삼성중공업이 맞기는 합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중공업이 조금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자, 그게 두 가지 종목이 있는데 HD, 현대, 중공업이 있고요. 그리고 HD, 한국, 조선, 해양이 있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 작년 23년도죠. 23년 7월과 8월 달에 여기 조선주의 엄청난 강세가 나왔습니다. 그 구간을 본다면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요. 삼성중공업이 가장 강했다. 물론 그때 하나오션이나 그런 종목들도 강했는데 그리고 나서 고가 돌파를 맨 처음에 한 종목이 삼성중공업입니다. 그러면 삼성중공업이 지금 왜 이렇게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지금은 약해졌을까요? 자, 첫 번째, 삼성중공업은 지금 LNG선에 수주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왜? 친환경 선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에 뭐 벙커 CU를 떼고 이런 탄소가 많이 나오는 그런 쪽으로는 지금 앞으로 규제가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대형 선사들 위주로 LNG선에 대한 확보가 지금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왔느냐? 지금 중국에서 메탄올 선박으로 치고 들어온 겁니다. 메탄올 선박에 대한 수요가 살짝 늘어난 이유가 삼성중공업 때문이에요. 왜? 삼성중공업의 도크가 풀로 차 있고 너무 길게 걸리니까. 그쵸. 사실 조선주가 너무 어려운 시간을 좀 많이 보냈잖아요. 그래서 고가 돌파하는데도 사실상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약간 조금 우리가 양해를 하고 이해를 하고 보는 게 어떨까. 그쵸. 근데 이 메탄올 선박조차도 삼성중공업에서 실제로 그쵸. 16,000 TEU 그쵸? 굉장히 큰 대형 선박입니다. 이전 정도의 급의 메탄올 선박까지도 삼성중공업에서 휩쓴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운 주가를 만들어낸 이유는 왜 그러냐?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크가 차 있기 때문에. 즉 삼성중공업의 도크가 차 있다. 신조선가가 상승한다. 신조선가가 상승한다. 조선 업황이 좋아지는 상황이 나온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삼성중공업의 움직임이 가장 강했기 때문에 이격 조정을 받아야 됐고 그 이격 조정이 60일 이평선을 이탈하는 부분이 만들어냈지만 후발로 따라오는 현대중공업이나 한국조선해양 같은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고가 돌파를 하는 움직임 그리고 현대중공업까지도 고가 돌파를 하는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조선주는 지금부터는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철저하게 가격이다. 자, 삼성중공업이 엄청나게 어려운 그렇죠. 조선업이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구간을 보내왔다는 건 아실 겁니다. 근데 올라오는 구간을 봤을 때 우리의 목적은 뭐죠? 조선업이 잘 되는 것 요게 아닙니다. 요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돈을 버는 게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가격부터라는 겁니다. 우선 제가 삼성중공업에 매매를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를 보셔야겠죠. 자, 보세요. 올라가는 구간에 내가 매매를 했다. 싸게 살라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큰 수익을 본 건 아닙니다. 내려가는 걸 보고 팔아도 0.6%의 수익 구간. 그렇죠? 제 기준상 이건 손절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고가에서만 매매를 하는지 다른 종목을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삼성중공업에 딱 대입하면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시게 될 겁니다. 자, 내용 한번 보세요. 최근 종목 같은 경우에는 태성입니다. 자, 태성은 오늘 13.9% 상승을 했는데 저 태성은 여기 이날 다 팔았어요. 6월 10일 날 50% 수익을 보고. 근데 언제 샀나요? 5월 말 6월 초. 그쵸? 왜 샀나요? 고가 돌파를 하니까. 싸게 샀다? 아니요. 싸게 사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뿐이 아닙니다. 뭐 최근에 강한 종목들, 뭐 YC나 그런 종목들을 봐도 제가 올라가는 구간에 계속해서 매매를 해왔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싸게 사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부분을 다 확인하고 나는 살 때부터 위험 비용을 지불하고 사는 게 내가 보유기간을 줄일 수 있다. 전 보유기간을 줄이는 게 목적입니다.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전 조선 업종 자체를 이제 회복기에 들어가 있고 물론 배를 사용하는 총량이나 그런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과거 막 07년도, 06년도, 05년도 이런 정도의 상황을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이 지금부터 100%, 200% 상승할 여력은 충분하다고 봐요. 왜? 지금 쌓여있는 수주잔고만 가지고도 실적 개선세는 확실해지니까 주가는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는가 그
그 내용을 가지고 올라가는 건데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는가는 우리가 지금 나온 수치가 아니라 미래 수치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예측하다 보면 틀리죠. 틀리는 게 아니라 가격을 보고 매매하면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전에 태성도 보여드렸잖아요. 뭐 냉동김밥이 잘 팔린대요. 근데 냉동김밥이 얼마나 잘 팔릴지 제가 그걸 다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래서 올라가는 거 보고 이쪽에서 잘 몰라. 잘 팔릴지 안 팔릴지 나 몰라. 근데 올라가는 거 봤으니까 잘 팔리나 보네. 그리고 나서 매매하는 겁니다. 대신에 고가에도 팔지 않는다. 내가 팔고 나서 더 올라가잖아요. 그랬을 때 40%. 굳이 내가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팔라는 그런 불확실성을 제거를 하고 이쪽 구간만 먹어도 40%에서 50%씩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부분 그래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JNTC, 코스메카 코리아 이렇게 내용이 진행이 됐고 JNTC 여기 보시면 6월 18일 이틀째도 진행이 됐죠. JNTC가 얼마나 강하냐 보세요. JNTC. 자, 내용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그쵸 뭐가 나와요? 계속해서 급등이 나온다. 근데 이쪽 구간에서는 제가 매매가 저는 이게 안 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3.9% 손절, 7.3% 손절 이렇게 손절을 했습니다. 그렇죠? 5월달, 4월달 이렇게 손절을 한 거예요. 이쪽 구간에서 매매를 하면서. 근데 올라가는 거 보고 바로 따라붙죠. 나는 여기서 위험을 제한하겠다. 난 이 이상 손해볼 생각이 없다. 그렇죠? 여기서 애초에 주가가 올라갔어야 되는데 못 올라갔으니까 내려가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팔았고 그리고 또 내려가고 또 올라오니까 이때 상황에 다른 종목군들 태성이 치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유리기판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또다시 40% 정도의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아직 보유하고 있어요. 뭐 내일 정도 되면 이제 뭐 하락하는 내용이 나오겠고 하락하는 부분 확인하고 매도를 할 예정이고 이런 부분 즉 가격적인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실시간 내용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가 매매 진행이 되고 어떤 식으로 종목군들을 보고 있고 판단하고 있는지를 다 보여드린 겁니다. 그럼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이걸 보는 이유가 왜겠습니까? 삼성중공업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뒤에서 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이다. 이쪽은 가는데 여기는 안 가요가 아니라 이쪽이 먼저 돌파를 했고 여기에서 중국에서 치고 들어온 약간의 해프닝 같은 그런 악재가 있었지만 이것조차도 삼성중공업에서 도크가 차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는 2027년에서 8년 정도까지는 지속됩니다. 그 정도 돼야 대형 선사들이 그래도 웬만큼은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이 나와요. 배를 뭐 한 달 만에 만들고 두 달 만에 만들고 그런 게 아니죠. 연단위로 걸립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대형 선사에서 들어오는 그런 물량 같은 경우에는 더 크겠죠. 최종적으로는 어디까지 갔느냐? FLNG 수요가 폭발하면서 실적이 완벽하게 터질 때까지 올라갑니다. 실적이 이제 굉장히 뭐 연간 조 단위로 찍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때부터 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실적이 이제 좋아지는 거잖아요.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왜? 미래 가치를 땡겨다 쓰니까. 그러면 올라가는 부분부터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린 건데 단기간에 어려웠었던 부분을 뒤에서 밀어주는 상황이 어디서 나온다? 현대중공업이나 한국조선해양 들이 지금 한국조선해양은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돌파를 했어요. 고가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쪽에서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밀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저가 공략이 아니라 확인하고 매매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삼성중공업의 확인 매수, 그렇죠? 확인 매수는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하는지까지 다 인증을 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제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본다면 전부 다 2주 안에 처리가 되는 걸 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걸 단기 보유 전략이라고 부르고요. 삼성중공업도 동일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게 뭐냐? 아까 전에 제가 삼성중공업의 매매 타점을 보여드렸는데 자, 내용 보시면 삼성중공업도 이쪽 구간에서 2주 안에 다 처리를 시키죠. 2주를 넘어간다? 그럼 수익 구간에서 넘어간다. 이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단기 보유 전략이라고 부르고요. 이론에 대한 부분은 여기 삼성중공업의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삼성중공업을 포함해서 조선주의 움직임이 조금
조금 선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의 실시간 타점, 그쵸? 한국조선해양을 밀어준다는, 그쵸? 이 내용과 함께 삼성중공업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삼성중공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가격을 봐야 될 필요가, 이거는 그냥 100% 있다. 실적보다 가격이 무조건 빠르다. 제가 그 내용을 지금 10분 정도를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린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다른 종목에 가서도 수익을 꾸준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린 내용은 하나예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 즉 가격을 파악하고 이해하자. 그렇죠? 이 내용을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내가 분별을 해야 될지 다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다 이해하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